나이는 32세. 입사한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근무 기간 동안 3번의 전국구 근무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장 2022년도에도 근무지가 바뀔 가능성이 100%였고 오래 다닌 선배들을 봤을 때 이후에도 여기저기 옮겨 다닐 가능성이 99% 이상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싶기에 그렇게 이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환승 이직계기. 첫째, 기존 회사가 연구와 상관없이 원칙 없는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킴. 둘째, 직무 전문성을 좀 더 높이고 싶었음. 덕진 대리의 경우 당시 연봉이나 복지는 나름 만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연봉 상승률이 극악이었기에 어차피 이직은 필수 불가결했었죠. 환승 이직의 장단점. 장점은 코로나 시국에 무작정 퇴사하면 재취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임을 직감했기에 환승 이직을 준비했고, 이는 금전적인 안정성과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이직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단점은 이직에 대한 절박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 준비 기간이 늘어져서 결국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일생에 몇 없는 돈 있고 시간 있는 기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그 전 회사에서 휴가를 끌어써서 나름 푹 쉬다가 이직을 한 경우입니다. 이직 준비 과정. 저는 입사 이래로 퇴사하는 선배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에 이직 노하우를 틈틈이 물어보고 준비했습니다. 평소 자기소개서, 이력서, 경력해줄서 등을 업데이트해두는 것이 좋은데, 특히 프로젝트별, 업무별 기여도, 과정, 결과물 등을 자세히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어학 성적은 꾸준히 유지해놨습니다. 2년마다 갱신시켜 놓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시험 공부를 틈틈이 했습니다. 물론 시험은 보지 않았고요. 문과 외에 다른 업무 영역의 분들도 당연히 어학 성적은 고고익선이나 그보다는 업무의 전문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업데이트한 이력서를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고 당사 인사 담당자가 볼까봐 헤드헌터만 보기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링크드인, 원티드, 리멤버 같은 어플도 유용하고요. 그렇게 업로드를 하고 이직에 대해 있고 회사 업무와 내 취미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매일매일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직무, 업무와 관련된 회사는 즐겨찾기를 해두고 지속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염려하는 부분. 바로 본인의 경력에 대한 의심인데요. 내 경력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세요. 모든 재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최상급 유기농 재료인데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모를 뿐이에요. 모든 경력은 쓸모가 있고 그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죠. 자소서들을 다 써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경력에 대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읽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잘못된 예시로는 단순히 A라는 프로젝트를 했음 이라는 나열과 추천 예시로는 A라는 프로젝트를 왜 했으며 어떻게 누구와 협업하여 어느 기간 동안 진행했으며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되었고 그 프로젝트에 나의 기여도는 얼마나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퇴사 통보를 할까? 보통 채용 전형 중에 입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곧 떠날 것만 같아서 막 여기저기 말하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들떠하지 마세요. 중간에 불합격할 확률이 더 높은 거 아시죠? 그래서 채용 전형 중에 말하고 싶다면 정말 친한 분들 한두 명한테만 비공식적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A 회사에 들어갔다던데 그 회사 잘 아세요? 라던가 아니면은 요새 A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고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나중에 떠난다고 해도 덜 섭섭해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건강검진까지 최종적으로 합격하고 합격한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대부분은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 전략이고 회사 규정마다 다르긴 한데 한 달 전 퇴사 통보는 예의이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 따라서 퇴사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놔주는 회사도 있지만 법정 기간 한 달을 꽉 채울 때까지 안 놔주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통 인수인계 할 거 다 준비해두고 퇴사 통보를 하시면은 웬만해서는 회사에서도 잘 가라고 놔줄 거예요. 그러니 인수인계 할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두시고요. 환승 이직의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출퇴근 거리, 조직 문화 등등까지도. 하지만 몇 개월째 다니고 있지만 회사 생활은 결국 끝이 있고 타의에 의해 끝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참해 보이는 것도 이전 직장에서나 현 직장에서나 동일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직장 생활은 다람쥐 쳇바퀴거든요. 그래서 공휴일이니 뭐 연차 휴가를 제외해도 365일 중에 235일 정도는 회사의 노예라는 것인데, 만약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곳에 투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가치가 현재 받는 연봉 정도라고 여기고 그렇게 산다면 그게 내가 되는 것이고, 내 가치가 그것의 2배, 5배, 10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른 인풋을 준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드시 빛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현재의 회사 생활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도록 하지만 언젠간 스스로 당당하게 퇴사는 하고 싶네요. 그 시점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 취미생활 및 일상을 유튜브로 열심히 공유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덕업일치는 진리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